주술회전 222화의 타이틀은 전조. 진화나에서는 천사의 술식으로 옥문강의 봉인이 해제되고 고조가 탈출, 스쿠나, 켄자쿠와 대면했는데요. 켄자쿠의 정전 제안을 스쿠나가 받아들여 양쪽의 합의로 결전의 날은 12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최종 결정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이번 화는 고전 수행편이나 일상편이 그려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단일화 만에 양측의 준비가 끝나고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내상에서는 원피스나 나루토였다면 이걸로 적어도 6개월은 그렸을 것이라는 코멘트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밝혀지지 않은 여러 수수께끼는 전투 중에 하나하나 회수될 것으로 보이므로 순서가 바뀌었을 뿐 딱히 문제는 없지만 빠른 페이스가 아직 낯선 분이라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려진 것은 스쿠나 사이드. 우라오메는 시부야 사변 후부터 최근까지 스쿠나의 남은 손가락 5개를 찾고 있던 모양으로 그중 4개는 회수했지만 마지막 하나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쿠나는 그 하나를 고조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스쿠나가 완전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자인 이타도리를 위해서라고 추측했습니다. 주술회전 1권에서 고조가 이타도리에게 말한 대사, 언뜻 보면 죽는 방식을 고르라는 차가운 말로 들리지만 스쿠나의 예상대로라면 이때 고조는 이타도리가 사형당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타도리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준 것은 아마 그의 각오를 보기 위해서 그는 후시구루의 부탁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쿠나가 잠깐 만난 고조를 이런 상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에 좀 놀랐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편 스쿠나는 19개의 손가락과 켄자쿠가 가져다준 자신의 신부를 먹는 것으로 거의 완전체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스쿠나의 신부를 보존해 둔 것은 텐겐. 대규모의 결계를 전개할 때는 신목이나 신석 등을 기점으로 결계를 점차 넓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고전 지하 흥성궁에 있는 신목과 같은 역할로 히다 영산 전개에는 스쿠나의 즉신부를 놓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결계의 기점으로 쓰였지만 이것을 보존한 텐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켄자쿠가 현대의 텐겐을 처음 봤을 때 그녀와 스쿠나를 겹쳐보았고 이번 스쿠나의 대사를 봐도 과거 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켄자쿠 사이드. 지금까지의 그의 행동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거짓말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드물게 그의 속마음이 그려졌습니다. 현 시점 술식이 박탈되어 죽은 사람은 61명. 플레이어가 한 포인트 이동이 가능하다는 룰이 있으므로 하려고 하면 누굴 죽이지 않고도 술식 박탈에 의한 죽음은 피할 수 있지만 아마도 61명은 이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초소가 이 장대한 계획을 세운 이유를 물었을 때 재밌을 것 같으니까 라고 대답하며 상상하는 것만으로 아이처럼 너무 즐거워하는 그를 볼 때는 단단히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화의 켄자쿠의 말은 솔직히 아주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1000년 전부터 실패하면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며 노력한 끝에 드디어 성공 직전까지 다다른 인물이므로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텐겐에게 하는 것을 보면 과거 친구였던 두 사람 사이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로 실망한 켄자쿠가 다른 길을 가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딘가 사명감마저 느껴지는 발언이 앞으로의 전개에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고전 사이드. 먼저 등장한 것은 고조, 이에이리, 이지치 3명. 이에이리가 말한 어중간한 녀석은 아직 육체만은 존재하는 게토 수구루를 가리키는 것 같고 고조가 나나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좀 의문인 것은 야가 학장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몇 안 되는 고조의 이해자로 그의 죽음은 고조에게 있어서 나나미와 마찬가지로 큰 충격이었을 텐데요. 마지막 부분에 가크간지와 고조가 함께 등장했으므로 아마도 고조는 그를 용서한 것이겠죠. 메이상을 불러들이고 교토고 학생들을 사멸해우 결계에 들여보낸 것은 아마 가크간지와 우타이메라고 생각하는데 야가가 감추고 있던 비밀을 가크간지에게 전했지만 판단은 아직 무사하기 때문에 그는 상층부의 등을 돌리고 이제는 고조와 완전 협력관계가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지치에게 남은 큰일. 이지치의 능력은 장막을 내리는 것, 즉 결계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정보 수집 능력과 뛰어난 사무 능력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나나미 목까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노가 고조에게 전하려는 말. 이노가 나나미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후시구로와 이타도리 두 사람을 부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토지에게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리타이어. 그 사이에 후시구로가 스쿠나의 수육체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이노라면 나나미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할 것 같고 마침 그의 술식은 강령술, 내방서수, 영혼과 관련이 있는 술식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나나미가 자신이 죽을 때를 대비해 사전에 유언 같은 것을 가장 신용하는 후배에게 남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이메이. 그녀는 고조 vs 스쿠나의 전투를 흑조 조수를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으로 페이퍼뷰 매상만 50억 확정. 시부야 사변 전에는 주술 규정 8조에 의해 주술을 이용한 내기 시합은 불가능했지만 시부야 사변 후 주술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2권의 8조의 즉시 실효, 폐지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결국 8조는 폐지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 고조 vs 스쿠나의 전투를 중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술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화 최대의 수수께끼, 이타도리와 쿠사카베의 수행 장면. 이타도리의 모습을 한 사람이 이타도리의 이름을 부르고 쿠사카베의 모습을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둘은 영혼 또는 인격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메이상과 우이우이, 이타도리와 쿠사카베. 메이상의 술식은 흑조조술, 우이우이는 워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술식은 불명, 쿠사카베는 술식 없음. 솔직히 아직 정보가 너무 적어서 제 상상에 불과한데 이타도리는 신카게류, 간이 영역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간이 영역은 그 기술을 고의로 외부에 전하는 것은 속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보고 훔치는 것은 구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레이존이 존재한다는 것. 이타도리가 쿠사카베의 몸이 되어 스스로 터득한다면 그것은 아슬아슬하게 속박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봐도 신카게류 문화생으로 보이지 않는 우이우이가 간이 영역을 습득한 것도 이 방법이 아닐까 싶고 메이상과 우이우이가 딱히 자기들과 관련이 없는 훈련에 참석한 걸 보면 고조에게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타도리가 영혼을 바꾸는 술식을 소유한 경우라면 스쿠나가 떠난 후 술식 개화, 주물로부터 얻은 능력, 스쿠모의 연구 기록에서 얻은 능력,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식이 없는 쿠사카베가 가르치는 것을 보면 몸의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는 감각을 익히려는 것 같은데 이런 능력을 이타도리가 갖고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은 후시구로와 영혼을 바꿔 후시구로를 구하고 이타도리가 스쿠나를 억누르는 것.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스쿠나가 대처하지 못할 정도의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코츠와 이누마키의 대화. 대인배 이누마키와 따뜻한 오코츠 선배는 스쿠나의 영역에 휘말려 이누마키의 팔이 잘린 것을 아직도 이타도리가 모르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코츠는 이누마키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누마키 가문은 1000년 전부터 존재한 유서 깊은 가게. 오코츠는 이미 주원을 카피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누마키가에 전해지는 비기 같은 것을 손에 넣었거나 주원이 담긴 강력한 주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신주쿠. 게토가 백귀 야행을 일으켰던 곳에서 켄자크는 마지막 계획을 전달합니다. 고조와 스쿠나가 싸우는 동안 사멸해유 플레이어를 사냥한다. 그는 고조가 질 경우에 스쿠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오코츠를 비롯한 주 전력이 스쿠나 가까이에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마도 이 예상은 빗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오코츠를 비롯한 주 전력은 고조를 믿고 반대로 켄자크 사냥에 나서 그를 당황시키고 174화에서 오코츠가 선언한 대로 켄자크 vs 오코츠의 전투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저주의 왕과 싸우기 전 비장한 표정으로 등장한 고조를 보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지만 이타도리의 말 하나로 단번에 원래 고조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조의 등을 터치하며 힘을 실어주는 이타도리의 모습은 정말 최고인데요. 소년 만화의 주인공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신비한 매력을 갖고 있고 대체로 인복도 많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전 학생들의 응원.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났다는 코멘트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응원 속에도 각자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재밌었고 히구루마가 고전 측에 합류한 것은 왠지 감동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취급에 약간 기뻐하는 고조는 언제나 청춘이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아마 고조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어도 지금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넷상에서는 고조가 토지와 같은 옷을 입은 것이 사망 플래그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고조가와 제닌가 모두 천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가문으로 둘 다 본가에 있을 때는 전통복 차림이었습니다. 특히 요로즈와 스쿠나의 옷도 어딘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사망 플래그라기보다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통 복장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최강 vs 최강의 전투, 이걸 보기 위해 주술회전을 계속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화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아주 기대가 되고 고조와 스쿠나의 감춰진 능력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